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이 양극화라는 키워드가 정말 큰 이슈입니다. 최근 들어 이 격차가 커지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고, 반면에 중산층은 그 중산층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. 서울과 지방의 차이, 또 강남과 비강남의 차이, 또 강남 중에서도 이 한강변 하이엔드와의 차이도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요. 단적으로 서울과 지방의 이 집값의 차이가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. 이게 2017년 5억 원이었던 게 2배 이상 격차가 나게 된 거죠.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도에는 서울과 지방의 집값 차이가 1억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.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. 강남과 비강남을 비교해보면 어떨까요? 노원구, 도봉구, 강북구의 이 노도강과 강남 3구의 집값을 비교해봤을 때 차이가 16억 원 이상이었습니다. 금천, 관악, 구로와 이 강남 3구를 비교한 집값의 차이도 동일하게 16억 원 이상이었는데요. 이러한 차이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면밀하게 보면 이 중저가 시장은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이 초고가 시장, 하이엔드 시장의 가격이 정말 큰 상승의 폭으로 뛰면서 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나게 된 거죠. 에테르노 청담, 압구정 현대아파트, 파르크 한담, 정말 고급 주택, 고급 아파트들이 50억은 물론 200억, 300억까지도 거래되고 있기 때문인데요. 또 정치적인 이슈도 있어 보입니다. 3, 4년 전만 하더라도 이 문재인 정권 때 이 서민 주거 안정에 관한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기본소득, 또 정부 지원금과 같은 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정책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자와 중산층 그런 어떤 격차를 많이 느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면서부터 그 자살의 차이가 굉장히 커졌죠.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현실을 좀 받아들이는 겁니다. 이전부터 있던 이 양극화 앞으로도 있을 거고 그 차이가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견하고 있어야 합니다. 이전부터 이 타워팰리스, 또 강남불패, 강남 3구 이러한 단어들이 이 단적으로 양극화를 나타내는 단어들이었거든요. 어느 국가나 적어도 선진국이라면 또 개발하고 있는 국가라면 이 빈부격차, 부동산의 차이, 또 자산의 양극화 이러한 단어들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. 저는 지금 시장을 입지간에 잠시 벌어진 흐름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. 강남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마포, 용산, 성동이 움직이고 또 이후에 과천이나 분당과 같은 경기도의 주요 중심지가 움직이면서 그 이후에 노원구, 도봉구, 강북구와 같은 서울의 중저가 입지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. 이건 이전부터 그래왔고 앞으로도 똑같은 흐름일 겁니다. 작년에 이 반등장일 때 모든 아파트, 모든 입지가 다 움직인 게 아니거든요. 이 마용성이 유독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 금호파크 힐스나 왕십리자이 이런 성동구 지역들을 보셔도 2003년 1월부터 9월, 10월까지 상승을 나타냈는데요. 반면에 노원구의 이 상계동, 상계주공 5단지를 보시면 2003년 내내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.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 마포구, 용산구, 성동구 이 마용성 라인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 노도강이 움직일 차례였는데 이 흐름이 끊긴 거죠. 지금은 또다시 강남 3구와 하이엔드 주택 시장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마용성이 벌써 이 현장에서는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인데요. 이렇게 마용성이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은 노원구나 도봉구, 강북구와 같은 이러한 중저가 입지의 단지들이 움직일 타이밍이죠. 저는 특히 이 강남 3구와 노도강의 이 가격 차이가 유독 많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. 강남 주요 입지의 아파트는 30억을 호가하는 반면에 이 노원구의 아파트들은 6억대, 7억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 서울 내에서 이렇게 5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난다는 것이 앞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. 그리고 이 갭 차이는 시장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나타나는 어떤 가격 흐름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조정이 있을 거고 저는 강남이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강북이 조금 더 오를 것 같다. 그래서 지금 강북을 좀 주목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특히 강북 지역에 재건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단지들이 꽤 많거든요. 올 한 해 사업성이나 추가 분담금 이러한 문제들로 잠시 눌려있던, 그러니까 힘을 좀 못 쓰던 단지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단지들 위주로 지금 가격이 조금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앞으로 거래량이 살아나면 이 양극화가 어느 정도의 조정을 맞이하게 될 거고 또 시장은 정상 흐름의 궤도에 오를 겁니다. 이 올해 하반기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이 상승장의 파도를 좀 기다리는
그러한 태도로 이 자산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. 지금부터 이 금매나 또 경매도 좋으니까 저렴한 금액으로 미리 매수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오늘은 이렇게 양극화에 대한 저의 어떤 견해를 좀 나누어 드렸는데요. 강남이니까 오른다, 잠실이니까 저가격이지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 강북의 지역이 너무 저평가인 거 아닌지, 오히려 지금 저렴한 가격일 때 들어가는 것이 추후 미래를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선택이 아닐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의 강북과 강남의 5배, 6배의 가격 차이를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거든요. 양극화나 이 강북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이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